안녕하십니까. 한홍석 수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출발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또 잘 하면은 또 다음 주에 또 휴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휴일을 앞두고서 좀 잘 마무리가 되고 좋은 결과 또 있어야만이 또 투자하는 데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말에 가서 일단 또 손실을 보게 되면은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듯이 뭔가 휴가를 즐기더라도 그 전에 좀 수익을 내고 나서 즐기면은 기분이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긴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굿모닝 작전은 그만큼 작전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 여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일단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다. 검토 단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하면은 페널티가 일단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한 미군 철수를 갖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단 흘려보내는 것은 그만큼 일단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국 그것에 의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주한 미군 방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도 트럼프는 멀티플을 적용해서 9배를 일단 적용하는데 그걸 갖다가 미국은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한국에 상당히 압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문제는 거기에 단순히 그치지 않고 국가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컨트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역시 한반도도 그런 컨트리스크에 일단 이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투자들이 그렇게 심리를 가진다면은 투자할 그런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정시에 대해서 사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까지 또 더해진다면 그만큼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감세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감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를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다 줄이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재정 상태가 지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상황은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죠.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국채 발행하는 데 대한 들은 이자만 하더라도 8,700억 불, 우리 돈으로 일단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감세를 할 때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그 수입을 갖다가 일단 세수로 잡아서 재정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 지출을 갖다 줄이겠죠. 그 필요 없는 지출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데서 일단 보조금을 갖다가 주는 것을 갖다가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보조금 감세, 세제 혜택 이런 것을 갖다가 내년에 공화당이 일단들 사실상 없애겠다는 이런 이제 법안을 갖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도 일단 이제 통과를 갖다 기다리고 있지만은 통과는 사실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러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결과가 나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사실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면은 EU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갖다가 지금 지금까지 매기겠다 했는데 그 7월 9일까지를 일단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적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상당히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뭔가 트럼프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후에서 반응 갖다 보이지 않는다면은 뭐 그대로 일단 50% 관세를 적용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협상이 필요 없는 것이고 반강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는 7월 8일까지 이러한 어떤 이제 미국과 협상을 갖다 벌이는 상태에서 여기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부담감도 있다. 사실 우리 수출에 지금 이제 부담을 느끼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감세안도 그렇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단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한국 경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갖다 우리가 고려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왔습니다. 최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자산을 갖다가 버리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도 가고 신흥국으로 또 오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왜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상당히 한국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을 갖다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결정할 것입니다. 29일이죠. 그러면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것이냐? 인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한국에서 자금 이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다 한국은행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갖다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엉망인데 금리 인하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미국의 눈치를 갖다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갖다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금리 인하를 갖다 지금은 이제 해도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은 연말쯤에 가서 보면은 경제도 좋지 않고 미국 경제도 좋지 않으면은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FED도 일단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럼 우리도 금리 인하의 여지가 큰 것이죠. 그렇게 금리 인하가 일단 가속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불경기 하에서도 시장이 올라가는 오갈 데 없는 돈들이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이 일단 강세를 갖다 보이는 불경기하의 강세장, 소위 이런 것을 다 돈으로 밀어붙이는 유동성 단체로 가죠. 이것을 어떤 연말쯤이나 내년 연초에 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급이 안 좋은 상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7월 초 이제 관세 협상이 종료된 후에 일단은 점차 좀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사실 이 관세 협상이 가장 우리로서는 국가적 운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돼 버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시장의 여건을 갖다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국제적으로 전쟁 문제, 이 컨트리 리스크들이 일단 곳곳에서 포진해 있는 상태에 있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다음에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시장 압박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지부진하게 들락날락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코스닥을 갖다 우리가 예를 갖다가 우리가 든다면은 당분간 이렇게 이제 등락 혼조 이 과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올라가도 속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도 안 좋게 내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7월 9일 그 관세 협상의 모든 촉각이 곤두서 있고 그걸 넘어서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한국 시장에 미칠 그런 영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한미군을 갖다가 4,500명 정도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상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미국 내에서 뭔가 이런 내용을 흘려가지고 무언가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일단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위한 하나의 쇼일 가능성도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확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4,500을 갖다가 감축을 한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그대로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한반도의 컨트리 리스크가 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방위비를 갖다 늘려야 되겠죠? 방위를 늘리면 일단 방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이제 방산주가 또 매출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핵 개발론이 또 급부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가해지는 그런 각종 제재들이 클 겁니다. 심지어는 일단 미국도 한국을 제재할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위험한 어떤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핵 개발을 해서 일단 국가적인 이제 군사적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은 사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핵 개발로는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대선에서 일단 나온 내용들을 본다면은 핵 개발 어떤 최종 단계까지 이런 우리가 해놔야 된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개발을 갖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내 정치는 이제 컨트리 리스크를 갖다가 선반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크게 뭐 일단 시장을 갖다 압박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한반도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정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일단 포교 사건이 나왔다 하더라도 출렁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뭐 이 컨트리 리스크를 갖다 크게 높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열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또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미국도 일단 원전 르네상스 왜 그럴까? 이 원전이 사실상 에너지에 일단 이제 중요한 이제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뭐 전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여건 자체가 전기가 굉장히 일단 소모율이 높은 그런 어떤 이제 경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팽창하면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전기차도 일단 지금은 머뭇거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차피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이런 이제 순간에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전기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전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원전 르네상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북유럽 국가들 벨기에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전을 갖다 확대하겠다. 그 예전에 원전을 갖다가 이제 폐기하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다시 원전 시대로 다시 복귀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가들이 소규모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 대형 원전사 중에서도 SMR을 갖다 겸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 LLBT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제가 볼 때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는 뭐 원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일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죠. 어차피 일단 시대가 AI 시대, 전기차 시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원전의 어떤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생에너지로는 이런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사실상 원전은 그만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역시 서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북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또 동남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일단 이제 원전 수요가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전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원전을 갖다가 주류갔던 그런 상태였지만은 근데 이걸 다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고 또 우리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일단 원전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가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어간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또 좋은 여건에 놓이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일단 조선이라든지 방산이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투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 시원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밀렸다 이런 과정을 또 거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그러한 어떤 몰렸던 매기가 원전주로 일단 내려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자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들이 지금 많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7월 달에 비자 면제에 따른 그 유커들에 따른 이제 방안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단 이제 이러한 이제 방안이 좀 많이 줄었고 위축이 됐던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근래 와서 일단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에 비자 면제를 해주면은 더욱더 일단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이들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내수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일단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선크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여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선진 뷰티라든지 APR 같은 APR은 이제 우리가 에스테틱 관련주고 선진 뷰티는 이제 선크림 관련주죠. 그렇죠? 이런 쪽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월에 일단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BTS 방탄소년단이 올 전역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만약 전역을 하고 나면은 이 단체 활동이 하반기에 일단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부는 일단 이미 작년에 전역을 했고 올해 일단 이제 모두 전역을 하는데 그것도 6월 달에 다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가가 6월 20일에 일단 이제 전역을 하죠. 그죠? 이 친구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전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BTS는 아시다시피 시대적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시대적 아이콘이라면은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때문에 이 시대의 아이콘이 일단 움직이는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 예의 주셔야 된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아미 군단들이 충성도가 높다 보니까 곡을 내면은 또 엄청난 또 히트를 치지 않을까. 오랫동안 곡을 안 냈기 때문에 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은 K-팝 공연을 갖다가 허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소규모씩 허용하는 상태인데 뭔가 허용하니까 조금씩 중국인들의 지갑이 좀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중국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갖다가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 경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 내수 경제를 살리면 마중물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중국 당국의 인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마중물을 어떤 것이 큰 마중물일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BTS라든지 한국의 일단 유명 K-팝 가수를 갖다가 불러서 대규모 공연을 갖다 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들의 중국인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갑이 열리게 되면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일단 이제 잘 팔리면은 기업들이 투자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일단 경제가 돌아간다. 그 내수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 중국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바로 일단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엔터주들은 그만큼 중국 시장을 갖다가 여태까지 갖지 못했던 상태인데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단 큰 이제 기대를 갖다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가장 직접적인 이제 종목으로서는 이제 하이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JYP엔트라든지 YG엔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YG엔트는 여러분들 7월 달에 블랙핑크가 단체로 세계 공연을 갖다 월드 투어에 났습니다. 사실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수익이 큰 것이 바로 월드 투어입니다. 사실 뭐 어머니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굿즈라든지 이런 것을 또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TV 광고, 뭐 이런 것들을 수익원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월드 투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YG엔트라든지 뭐 하이버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태에 있고, 덩달아서 SM이라든지 뭐 JYP는 다 좋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거기에 일단 또,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주가라는 것이 선행선을 반영해서 미리부터 서서히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진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수출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출주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수출주들은 우리가 뭐 반도체든 그다음에 자동차든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타 기계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이 바로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출주가 일단 이번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얼마나 타격을 받는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컬러 강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 주도적으로 일단 수출하는 그런 이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려버리다 보니까 미국 수출을 일단 금액이 한국보다도 대만이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있습니다. 일본 닛산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갖다가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세를 갖다가 매기다 하더라도 덜 이제 적용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그런 경제 구조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수출주가 이런 이제 상황이라면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겠죠. 그죠?
트럼프는 이러한 어떤 관세 정책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후에도 50% 관세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비관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이외에 일단 이제 또 쿼터 이외에 여러 가지 일단 이제 비관세 일단 이런 것도 일단 지금 해소하라고 지금 압박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를 또 수입하는데 소고기 수입할 때 한국에 수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검역이라든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일단 우리는 미국산 일단 쇠고기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어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비관세 장벽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죠. 그죠? 여하튼 이런 이제 관세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7월 초에 일단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갖다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초까지 뭐 과연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좀 가능한 한 좀 늦추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하튼 이 수출률은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와 반도체는 업황이 좋지만은 업황이 좋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이 감세안에 같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관련된 점들이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죠?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반도체, 차, 철강, 석유화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한 당분간 손을 갖다 안 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입니다. 불경기 하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아무래도 일단 우량주가 일단 이제 선호되겠죠. 그죠? 사실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높은 상태, 예대 마진 차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행주고 그렇습니다. 보험사들도 일단 이제 그만큼 대출금리를 갖다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넣은 금액에 일단 뭐 몇십 프로 갖다가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단 이자를 갖다 또 일단 이제 적용받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은행과 금융사들은 그만큼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일단 PBR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PBR주들은 또 앞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 금융주들은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투자 심리도 그만큼 또 금융주를 갖다가 사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정보에 일단 정시 안정화 공약 이런 것도 보면 일부는 그렇습니다. 상법을 갖다 개정하면서까지 PBR이 너무 낮은 것들은 청산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압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펴라 이런 이야기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 은행과 정권, 뭐 보험 이런 것들에 어쨌든 그런 점들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과 기관들, 메이저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키움 정권이라든지 또는 삼성화재 같은 이런 점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우리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위너비님이 말씀하셨던 유리기판주는 저는 관세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JNTC가 지금 하반기에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년에 일단 상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를 앞두고 있어 주가는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는데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일단 마무리 짓고 나서 그때 일단 이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반도체, 유리기판, 액진 냉각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HBM 관련주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참고하죠. 그래서 금융주도 일단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러한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기에 유망주의 조건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마켓쉐어가 1위인 기업들, 이 해자 기업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2, 3위가 갑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 실적이 좋다는 것은 다른 여타 다수의 경쟁자들을 갖다 제끼고 파일을 갖다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갖다 많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바로 지금 좋은 기업들이다. 경기가 침체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어떤 것인가? 유볼이 높은 그런 고유보 상태.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부채가 50% 미만 이런 기업들 50% 미만을 갖다 우리가 무차입 경영이라고 해요. 그런 기업들은 일단 이 불경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보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이제 이익융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이제 영업상에 일단 벌어들이는 남는 금액이 많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일단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체기나 이런 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학에서 우리가 재화를 갖다 별로 본다면은 열등제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경쟁에서 일단 밀리는 기업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열등제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등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우등제보다는 또 더 좋은 게 당당한 위풍제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에르메스라든지 강남의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이 위풍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바이러스 관련죠. 예, 바이러스는 이제 AI도 있고, 조류독감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엠폭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죠. 그죠?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엠폭스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 잘 안 오죠. 그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도 일단 방어력이 우리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코로나가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단타로 일단 생각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호전되는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시겠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전략은 그렇습니다. 엔터주와 화장품, 그 다음 미용기기 이런 것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들고 부실주는 팔아가지고 우량주로 바꾸십시오. 이 작전 타임 아닙니까? 아침이? 잡초주 있지 않습니까? 0%, 1%, 1, 2% 이런 걸 팔아가지고 바꾸십시오. 최근에 저격선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저격선 매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올라갈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또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 사람이 또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가 텍사스 일단 오스틴에서 또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또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또 한번 기대를 걸 수 있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관련주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G2 파워를 한번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 파워. 원전과 관련한 종목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일단 하나의 마지성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김동엽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늘 화이팅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